만족감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싶다면 매일 아침 투지와 함께 일어나야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모험은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사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 덜 자고도 더 활기차게 아침에 일어나는 법.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은 수면의 양보다는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이 어떨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한 암시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아침에 피곤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피곤한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충분한 휴식을 위해 8시간 이상 자야 한다고 믿는다면 8시간보다 적게 잤을 때 세상에서 눈꺼풀이 가장 무거운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 믿음을 바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책임지는 것은 나여야 한다. 수면 시간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침의 컨디션을 결정한다. 9시간을 자든 4시간을 자든 아침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맞이하는데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잠이 든다면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정말로 필요한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 스스로 그 답을 구하길 바란다. 크리스마스에 기다려지는 아침처럼 신나게 일어났던 그날 아침의 기억을 되살려보자. 새벽부터 깨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생생한 에너지로 가득했던 아침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것, 그 기억을 삶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긍정적인 다짐과 암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릿속에 맴도는 첫 번째 생각은 대개 잠들기 전에 했던 마지막 생각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긍정적인 암시를 자신에게 보낸다면 기다려지는 아침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길 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느라 너무 바쁘다. 첫 번째 1시간은 하루의 방향키다. 평범함의 뿌리를 찾아라. 왜 자신의 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에 안주하는가?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의 95%가 전날, 전전날, 그 전전날에 한 생각과 똑같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내년에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게 이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의 과거는 나의 미래와 같지 않다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힘들지만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잠재의식이 긍정과 확신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불필요한 한계를 설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스스로를 길들여라. 모든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면 된다. 내일 잘하면 되니까. 다음에 올바르게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당신이 어떤 것 하나를 하는 방식이 곧 당신이 모든 것을 하는 방식이다. 백만장자 식그릿 하브에커. 쉬운 일보다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옳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라. 단련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한다. 책임감을 함께 짊어질 동반자를 찾아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을 수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성공을 부르는 그들의 태도와 습관이 당신에게 흡수될 것이다. 그게 누구든 당신은 점점 더 그들처럼 된다. 믿고 존경하며 목표 지점까지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영향력 집단을 강화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삶의 가치를 더하고 최선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젠가는 이라는 태도를 고수한다. 삶이 스스로 알아서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지금 당장 삶을 개선해야겠다는 절박함을 없애버린다. 이 언젠가는 이라는 태도는 미루는 삶, 그래서 후회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의아해질 것이다. 삶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삶이 슬픈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하는 일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된다. 특별한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그어야 한다. 마지노선을 긋는다는 것은 당장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취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노력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살아보고 싶은 특별한 삶을 창조할 수 있다. 건강과 행복과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넘어 상상했던 모든 것들로 삶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노력을 통해 성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성취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사랑을 끌어당길 것이다. 선하다고 믿는다면 사람들 속에 선함을 발견할 것이다. 삶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 있게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믿음들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기 개발은 완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미라클 모닝이었고요. 할 엘로드 지음, 김현수 옮김, 한빛비즈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아까 읽어드린 부분 중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을 수렴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뭔가 공유하게 되는 것도 많아져서 그런지 좀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내향적이어서 혼자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처럼 친구가 별로 없으신 분들도 본인이 닮고 싶은 사람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따라해 보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책이나 영상, 나에게 영감을 주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아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옆에 두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위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경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고 버전의 나, 그러니까 조금씩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어가는 거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들의 태도와 습관이 여러분에게 흡수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렴하고 싶은 사람을 5명 정도 찾아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떤 책을 읽고 나면 상황에 따라 혹은 내가 의식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 꽂혀서 생각하는 게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더라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건 굉장히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록해두면 예전에 생각한 것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서 평범함을 극복하는 법을 제시하는데 그건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해요. 미라클 모닝 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꽂히는 부분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을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올해는 어떤 걸 하겠다 하는 목표 모두 세우시죠. 근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그때 세운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셨거나 잘 실행하고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시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약해서 그러지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세우는 목표는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하다 보면 막연하기도 하고 벽이 너무 높아 보여서인지 실행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지금 할 수 있는 목표를 바로 적어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목표가 더 큰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은 그 삶의 목표는 아무 때나 바꿔도 괜찮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꼭 해내야 하고 나면 딱 끝인 게 아니고, 성장할수록 목표도 당연히 진화할 것이고, 될 수 있는 최고 버전의 나로 성장하며 꿈을 추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걸 꼭 해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해내지 못하면 내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좌절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되는 게 1도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거기서 얻은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조금씩 높여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의식적으로 괜찮아 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괜찮다는 말은 지금 상태에 안주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내가 목표한 걸 하지 못했을 때 왜 하지 못했지? 이것 때문에 못했구나. 다음에는 이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잘했으면 왜 잘했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잘하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첫 번째 1시간이 하루의 방향키다 라는 말이 좋았어요. 잠이 부족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몽롱한 상태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면서 메시지 확인하고 SNS 확인하고 뭐 유튜브 보고 하다 보면 정작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몇 시간이 정말 빨리 가버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러고 나면 괜히 좌절감만 들고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내가 잠에서 깬 1시간 동안은 그날 하루를 계획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온전히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가라앉아 있는 그때 그 분위기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려고 루틴 자체를 바꿨거든요. 늦게 일어나도 자책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순간부터를 루틴으로 해요. 일어나서 바로 그날 할 일을 적는 노트가 있는데, 그냥 제가 제일 편하게 잘 쓰는 노트에 그날 꼭 해야 하는 하이라이트를 적고 타임 스케줄을 정리하고 거기에 맞는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 놓는 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30분 정도 책을 읽는 게 루틴이에요. 일단은 일어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낭비하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고 하루를 내가 이끌어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루틴으로 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그날 스케줄에 따라 바뀌는데, 그날 일정 자체를 정리하면서 남은 시간이 있으면 막상 쓸 데는 없지만 시간만 잘 가는 그런 일들 다들 아시죠? 그런 일들을 여유 시간에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중요한 시간이 아니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어떤 방향성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크게 좌절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나를 다독여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일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엄청난 큰 일을 해내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어때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방향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엔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순수한 목표의 방향을 한번 세워보시고 천천히라도 한 발짝 내딛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제보다 1도만 방향을 바꿔도 결국 내가 해내게 되는 목표 방향은 바뀝니다. 인생은 나에게 축복이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